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울먹였고요. 또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큰 절을 올리기도 했죠. 측근 그룹으로 이야기되는 7인회 멤버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어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유책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라붙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지금 판세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예. 지금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도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ARS 조사를 하고 있고 별도 이제 전략조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아마 한계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판세는 계속 아마 점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누가 열세다, 누가 우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 그대로 초박빙으로 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 못 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5,000표 차이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몇 달 전에 조사할 때도 전략조사로 해서 한 20% 정도의 19%였는데 실제로는 그 스윙 보터들을 이제 그건 어딜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갖고 했는데도 1% 이내의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지지율 차가.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00표 차이다. 이제 그거는 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겠지만 진짜 글자 그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예. 아마 지금 ARS 조사라고 하셨죠. 당에서 하는 조사가 그러니까 ARS 조사. 이제 전략본부에서 하는 조사도 있고요. 우리는 별도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건 ARS. 아니요, ARS랑 우리는 전략조사 위주로 합니다. 중장기 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개 조사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전략조사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좀 약간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웹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거? 그렇죠. 그것도 해서. 그런 거 하고. 예. 근데 그럼 이제 당에서 올리는 조사는 ARS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하고 예. ARS 조사를 보면은 그 약간 지지율이 다르게 나온다. 그렇죠. AR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그렇죠. 당에서는 ARS 조사가 초박빙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금 판세가 불리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ARS 조사도 하고 전화 면접 조사도 같이 하죠. 같이 병행을 합니까? 그렇죠. 전략서 웹 조사도 하고 FGI 조사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또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것까지 같이 보죠.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렇죠. 오늘 동아일보가 지금 하나 보도한 게 있는데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거 있어요. 의원님 보셨죠? 이 보도. 예. 요거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4.7 보선 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예. 이런 지금 자체 진단을 내렸다는데 혹시 이게 당 전략 파트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자체 조사한 건데요. 서울시당에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을 봤다고 할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이라는 건 민주당 같은 그래도 좀 그 불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 민심 4.7 때보다도 더 나쁘다 그러면 선거 손 놔이죠.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이게 우리 여당 보고서에서 서울 민심이 4.7 때보다 나쁘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선거가 이만큼 오면 보통 심리경호를 하는 거거든요. 후보에 대한. 그래서 거기다 마사지를 좀 합니다. 네, 지지율이 나와도. 그리고 네. 마사지도 하면서 또 마사지가 되도록 설문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일부 조작은 아니더라도 네. 후보가 기분 덜 나쁘게. 그러니까 이제 힘 빠지지 않게. 그게 바로 4.7 우리 보궐시장 선거 때도 우리가 싸이 진보가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한 게 맞아. 싸이 보수는 있어도
샤이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별로. 그때 그러면 후보 심리 경호 차원에서 일부러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있는 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서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하면 눈을 흐리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당에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낼 정도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엄살도 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정리라면? 엄살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4.7 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더 나쁜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국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시민들 만나서 느끼는 그 민심의 체감도를 본다 그런다면 4.7%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 네, 그런 정도고. 그러면 아니 그때 18% 이상을 졌는데 그때보다 더 악화됐다 그런다면 지금 선거 지금 하나만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 포인트 좀 한번 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20대는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는 지금 우리가 40대 지지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남아있는 40대까지는 40대, 50대, 60대는 사실상 많이들 이제 선택을 거의 굳어졌다고 보는 거고. 저런 거고 남은 게 20, 30대가 유동표가 많은 거죠. 예. 많게는 60%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아, 50% 유동표를? 네.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아직 마음을 확실히 못 정한 사람이 60%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30보다는 좀 많고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에 특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가 있고, 지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그 20대 여성, 30대 여기 좀 남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한 주에 보면 이번 주를 본다 그런다면 지난주죠. 지난주를 본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고전을 했죠. 그래요. 서울에서도 아마 약보합세, 약간 많이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10% 이상 빠지는 게 있었고 또 빠졌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빠진 이유가 있다 그런다면 그 정권 교체의 그 구도, 그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더 커져서 정권 교체론이 양강 구도가 더 강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지가 오르고 우리는 지지가 빠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 30대에서는 일부 공약이 좀 먹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사병 병사 200만 원 월급 이런 부분이 그 반페미니즘 그 정서에 이렇게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우리 20, 30대가 많이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좀 몰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 후보를 완전히 굳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그래도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밀리고 우리는 답보 상태고 지지율이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성은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정체되고 답보됐는데도 지금 당선 가능성은 20에서 30% 우리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선행지수 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지금 추가 지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행지수는 이전 조사를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던 후보가 결국은 당선되더라. 이전의 경험칙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 30%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윤 후보에 대한 그 역량의 부족, 역량에 대한 불안 이런 거에 대한 한계, 실망층 또 비호감층, 무당층 이런 층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 확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호남 쪽은 이전 선거에 비해서는 압도적 지지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아마 추이인 것 같은데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한 6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70%가 안 되는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선거에 더 근접할수록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고 아마도 보통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10.6%를 호남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9%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90% 정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론 추계를 보면 저쪽이 10%는 더 넘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85% 정도를 못 받는다 그런다면 그러면 호남의 지지율은
서울과 동조가 되는 현상이 바로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호남 출신 서울 그 시민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빛의 속도로 그게 동조화가 된다는 같이 거 아닙니까? 움직여요? 연동한다고. 이번 선거도 거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왔죠. 예. 그러니까 서울이 나빠지면 호남도 나빠지고 호남이 나쁘면 이제 그게 아마 먼저가 호남일 겁니다. 호남이 나빠지면 서울이 확실히 나빠집니다. 아, 같이 움직인다. 네. 서울 표심과 호남 표심이. 그게 이제 빛의 속도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85% 이하의 호남표가 나온다 그런다면 아마도 서울도 굉장히 더 고전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 바람대로 만약에 호남 쪽에서는 85% 득표를 기록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전체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로 상승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가 된다 그런다면 예.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이제 각 시도별로 표 그런 정도의 이제 계산을 맞출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에 표 다른 쪽에서도 표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서울도 우리가 적어도 서울에서 이겨야만이 지금 대선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기면 안 되고 5% 정도를 이겨야만이 이겼습니다. 아. 딴 지방에서 좀 지거나 우리가 고전하는 거를 상쇄했는데 예. 지금 이제 호남도 85% 정도 안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서울에서 더 나오든지 뭐 부산에서 더 나오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안동 출신 후보니까 경북에서 더 나와야 되겠죠, 대구랑.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건희 녹취록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론조사에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추가 반영될 여지는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이거는 아마도 예. 거꾸로 이제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 녹취 내용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결과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이 20, 30대 여기 남성들이 갖는 이 반페미 정서 이거를 이게 자극을 해서 거꾸로 윤 후보의 20, 30대 청년들의 그 지지율 상승에 오히려 일정 부분 거꾸로 그 플러스 요인을 작용한 면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결집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예. 하여튼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거고. 그럼 손해 보신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게 뭐 이익 본 것도 없고 손해 본 그렇죠. 거. 뭐 그런 플러스 건데 마이너스 제로입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녹취록 이 내용을 사실상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건 최순실보다도 더 할 수도 있겠다, 더 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우리가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예. 그런 면이 작동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거꾸로 플러스 요인을 작동했다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요. 예. 거기 그 녹취록 내용 중에는 무속인이 뭐 선거 뭐 이게 선거에 캠프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무속인이 주술 정치로 개입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플러스 요인을 작동한다는 것도 이게 참 이해하기도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낮은 자세라든지 어제 7인의 어떤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영향을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과를 하고 뭐 큰절을 하고 이러면 좀 영향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요. 사과를 할 걸 왜 제대로 사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예. 사과할게. 사과할게. 지금 민주당에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할 사람들이 사과 안 하니까 이재명 후보라도 사과를 해야죠. 아, 사과할 게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사과 여러 번 했죠. 예. 대통령도 하시고 여러 번 했는데 국민들은 그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지를 않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빡빡 다시 우기면서 예. 우리 사과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과 안 하면 우리는 이 선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 진정성 있게 나가야 국민이 된다. 진정한 사과라 이거 생각할 때까지 예.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반성해야죠.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과거 우리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과거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유연한 실용적인 정책이 아니고 너무 우리의 가치나 이념에 치우쳐서 예. 국민 눈높이와 다르게 했던 정책이 있다면 네. 그거에 관련된 책임자는 더 과감하게 진짜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난 사과를 해줘야만이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 반감 이거를 좀
좀 덜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좀 총력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대처를 해야 되는 걸 딱 하나만 꼽는다면 역시 부동산 정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내로남불. 네,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다고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뭐가 미진하고 뭐가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거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의원님 개인 견해도 좋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대선과 함께 이제 보궐선거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뭐 모든 것 무공천 예. 이런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꺼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난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다. 예, 왜 기책사유가 우리가 무슨 부정 비리, 예. 뭐 파렴치범이나 성범죄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기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그거를 공천 안 한다는 거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보시고. 예, 뭐 두 군데는 뭐 그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할 수 있지 이제 뭐 우리 후보 안 낼 수 있지 않 그러냐면 후보를 내고 우리 외연 확대하는 후보를 내야 된다. 민주당스러운 후보 말고 중도에 외연 확대할 수 있는 중견 오히려 전문가 보선을 통해서 새 인물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저 단일화. 이거는 누구 특정 후보의 전유물 아니다. 우리도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우리 그런 면에서의 우리는 접근도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대선 막바지에 최대 아마 그 시나리오도 올려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일화가 그럼 특정인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요. 우리도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정책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 얘기는 혹시 아닙니까? 의원님의 개인 견해십니까? 당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제 견해가 더 강하다고 봐야죠. 약간 머뭇거리셨습니다. 예? 네, 약간 머뭇거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조심스럽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